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첫 번째 키워드는 재탄핵인데요. 세 분께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민주당에서 또 꺼냈는데 대체 왜 꺼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쓰시는 동안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덕수 대행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당 지도부 입장이긴 합니다만 당 차원의 논의는 좀 아닌 것으로 좀 속도 조절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지도부에서 또 재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쓰신 김철근 총장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추진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땡큐 할 거거든요. 예. 땡큐 하고 바로 사퇴하고 출마 수순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 국회 내에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의석으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탄압받는 인상을 그러니까 입법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못 해요. 탄핵을 못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그 행보를 보니까 사실상 이게 출마를 염두에 두는 행보로 보인단 말이죠. 지방도 가고 출마용 이런저런 게 계속하고 쭉쭉 있다.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엄포를 놓긴 놔야 되는데 네. 그 가장 세게 놓을 수 있는 엄포가 즉각적인 탄핵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엄포인데 저는 사실상 이 솜방망이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하는 그 뭐랄까 정치적인 공세라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겨야 되는데 상대에 대해서 뭔가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네. 이런 정치로 과연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겠죠. 이재명 그 후보죠. 이제 대표가 아니고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고 변수가 안 생기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대로 대선 날이 빨리 와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떤 거 안 하고 상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침대 축구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뭔가 변화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수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일부는 있겠지만 네. 이 정치 공세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슨 제압을 하거나 잡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너무 이렇게 딱 증명사진처럼 들고 계셔서 먼저 여쭤보면 한덕수 매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재탄핵을 꺼낸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개인 의견으로 의원이자 정책위 의장 개인 의견으로 이런 의견을 냈고요. 민주당 지도자 또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의 행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에 많이 분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인의 어떠한 대선 출마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포기하지 않을까 또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위헌이자 매국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지지층의 비난과 요구가 많다 보니까 진성준 의원이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좀 어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대선이 40일 안팎으로 멀지 않았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지금 권한 대행을 또 탄핵했을 경우 전국이 또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주류 또 의원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런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은 진성준 의원은 친명의 물음표를 붙이셨는데
진성준 의원이 네. 정책위 의장이죠. 당의 아주 주요한 당 사역에 들어가는 정책위 의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지난해 연말쯤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정말 민주당과 어떤 협의를 해나갈 때 정말 힘든 분이 바로 이 진성준 의원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때 가장 집중해서 했던 것이 바로 금투세. 금투세 폐지였거든요. 예. 네, 금투세 폐지였는데 그때 진성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후보 얘기에 따라서 한동훈 당시 대표 얘기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입장으로 오려했어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진성준 의원이 이게 일종의 친명이 아닌데 이제 약간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렇게 앉혀 놓은 건지 예. 아니면 이게 하나의 역할극인지 하여튼 이게 조금 역할 저희가 분담? 그때 역할 분담인지 네. 이게 좀 모호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이제 진성준 의원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동산 관련된 세제나 이런 모습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랄까 과격하면서도 민주당에서도 가장 왼쪽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김지호 부실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에서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온화하게 네. 중도 보수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웨터 입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데 네. 또 탄핵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가는 길 앞길에 뭔가 장애물을 놓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때 금투세 때처럼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말 내가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게 보수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이쪽 왼쪽에 이재명 대표의 왼쪽의 마음이 그거를 못 견뎌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진성준 의원이 싹 대변해주면서 해주는 역할극인 건지 아니면 진짜 친명이 아니라 사실은 반명. 엑스맨인가? 반명도 그냥 반명이 아니라 약간 저쪽에 이제 진보당이나 정의당에 가까운 예. 반명에 가까운 그런 분이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 진성준 의원의 행보는 항상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 이번에도 흥미롭다. 제가 네. 좀 이것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일극 체제라고 주장하는 게 다 거짓부렁이다. 왜냐하면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은요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임명직이에요. 당대표가 임명을 하죠?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일 때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되신 분이고 임명되신 분입니다. 친명이 맞죠? 같은 친명이지만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극체제가 아니고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당의 당론을 정하는 거거든요. 진짜요?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뭔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당대표를 파버리는 그 파버리는 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야말로 정말 이 피해자 분들이신데요. 일극체제인데 자꾸 자기네 일극체제를 민주당이 일극체제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속을 까 뒤집을 수도 없고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 참에 네. 증명이 됐다. 증명이 제가 됐다. 말씀을 증명이 됐습니다. 들으니까요, 역할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극인지 진짜 당내 다양한 의견인지를 좀 궁금해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심은 금투세를 폐지하기 싫었던 거고 이재명 네. 후보의 본심은 어떻게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싶은 건데 지금 스웨터 입고 중도 보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다 보니 진성준 의원이 그 마음을 대신 이렇게 좀 대신 해주고 있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정말 인자하신 진짜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신비 경호의 끝이 이러는 것을 인자하신 분인데. 예. 바퀴벌레 관리나 잘하세요. 뭐 민주당에서는 네. 진성준 의장의 그 발언을 이렇게 미화시킬 수 있다니냐 참 황당하네요. 예. 황당한가요? 이재명 후보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동전의 양면이죠. 네. 같은 그 친명이죠. 그것도 확실하게.
그럼 역할 분담으로 보시는 거네요, 아이, 김철근 그럼요. 총장님도. 그럼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재탄핵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부 청사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졸속 관세 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 있으면 재탄핵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지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실제로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이 근데 재탄핵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조금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네. 지지층에서 이 불만이 막 부글부글 지금 끌어오르는 거죠. 어떻게 저런 매국 행위를 하는 자가 저대로 놔둘 수 예, 있냐? 권한 대행으로 놔둘 수 있냐? 이 항의가 사실 빗발칩니다. 네. 뭐 그냥 하세요. 네? 하시면 뭐 되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지층의 뜻에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이제 지지층의 뜻대로 하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조기 대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지층의 층만 뜻만 보고.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딸들 뜻 따라서 했잖아. 네? 개딸들 뜻 따라서 했잖아. 그게 지지층의 뜻 따라서 하면 되지. 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허나 대표님이나 걱정하세요. 지금 출마하신다는 예. 뭐 우리 한덕수- 지지층 걱정까지 한덕수 하십니까? 권한대행이 관세협정을 잘해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협정을 잘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잘해올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올 수도 잘해오면 있는 거잖아. 안 되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 손잡고 아메리칸 파이 같이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잘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두 번째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무리하게 관세 전쟁을 유발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서 지금 하는 행태가 만만한 그 어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불러서 지금 팔을 비트기식 지금 그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기, 버티기 이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병에 난가병에 걸려갖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예. 이런 국가 간의 협상은 강한 리더십이 있는 네. 그런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김지호 부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서 잘 협상을 해서 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 결정전이었던 그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가 했던 그 폭발적인 드리블을 통한 일발 역전의 그 바람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거의 대기업이고 그 포르투갈 그 선수단처럼 꽉 짜여져 있는 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수는 진짜 있는 대로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그때 루스타임에 2골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그 일발 역전밖에 우리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하면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한동훈 후보가 11시간 만에 아니 정확히는 10시간 55분 만에 후원금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23시간인데 오랜만에 이겼는데 후원금 그 모금 속도로 이겼다. 속도로 이겼죠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감을 시켰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거 바람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딱 저기 좌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지저금통으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네. 대지저금통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이걸로 이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판을 흔드는 그 바람이 필요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서 관세협정 잘 맺어오면 그것도 바람이겠죠. 그것도 바람일 그래서 수 있죠. 저는 바람이 불면 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냥 바람이 불면 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고 이게 견제하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불 수 있는 껄인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은 쓰일 수밖에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내가 봤을 때는 29억 4천만 원 걷었다는데 예. 예비 후보가 짧아서 그 돈 다 못 쓸 거예요. 당에 아마 기부하게 될 것 당연히 같은데 후원해야죠. 기부해야죠. 그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도 탈 수 있는 게 타는 거지. 지금 이른바 조기 대선이잖아요. 대통령 보궐선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판에 지금 그 후보들이 나와갖고 토론하는 게 무슨 뭐 MBTI 얘기는 하고 있어 한가롭게. 바퀴벌레랑 너무 차바퀴 뭐 이런 얘기하고. 황당하지 않나요? 근데 바퀴벌레 알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옆집으로 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명력은 또 이게 강하니까요. 그래도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계엄날 그 계엄을 같이 푼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여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계엄을 푼 정치인과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그나마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예.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죠. 좀 애매하긴 하죠. 국무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사실 대통령 탄핵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증언과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1차 재탄핵이니까 제가 1차라고 할게요. 네. 1차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식의 결정문이 나왔을 때 아마 부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예. 이것이 나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오게 한 게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그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해서 탄핵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우리 당의 정치인이라고는 아직은 할 수는 없는데 보수 쪽에 이제 인사들 중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왜냐면 어차피 계엄 대선으로 가는 대선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진짜 관세 협정을 진짜 정말 일본보다 낮게 정말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낮게 잘 받아오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메리칸 파이 한번 부르고 오시면 바람이 불 수도 있겠네요. 바람이 불 수도 네, 좀, 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지금 무슨 박수영 얘기냐면 예. 이게 지금 탄핵이 됐는데 여전히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로 자꾸 대선이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는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도 당시의 보수가 완전히 패적으로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몰렸는데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두 번째 배출한 이 정당에서 너무 한가롭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 추대론 이런 것도 다 한가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릎 꿇고 반성하고 네. 후보도 아예 내지 말아야 되고 예.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지금 뭐 추대로 자꾸 나오는데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서초동 사저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걸 약간 떨어지려 그러면 한덕수 추대로 한덕수가 다 이어줘요. 아 결국 그걸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아, 한덕수 대행은. 그렇죠. 예. 윤한 문수가 되는 거죠. 윤한 윤한 문수 아닙니까 지금? 예. 윤한 문수? 근데 아, 개혁신당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으면 개혁신당에서 당시 계엄이나 탄핵에 찬성하신 의원 수는 최대 3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4배, 6배 되는 인원이 계엄에 반대. 계엄에 반대도 네, 했고 네. 그다음에 탄핵에도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는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상의 의원들이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룰상 어쨌든 50% 이상을 받아야 후보가 됩니다. 우리 당에. 예. 50% 이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 50% 이상을 만약에 그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받으면 그건 당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선 결과를 보고 그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최종 좀 후보가 듭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쵸. 당원들조차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택한다면 네. 당원들 스스로 좀 그걸 끝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 너무 우선 총선이 봐- 한창인데. 봐봐요.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도 제명 조치도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그대로 다 신임해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위라는 게 본인은 다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당에 대해서. 네. 예? 물론 항변하겠죠.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본인도 피해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일이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계엄이 났을 때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예?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나와서 본인이 마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잠깐만요. 합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슨 법적인 네. 게 합법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한심한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우리 당원들의 그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믿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본선 주자 뽑을 때 그게 그럴 수도 있을 드러날 거라고 수 있을 생각을 것이다. 합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잠깐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분이긴 한데 한덕수 권한대행 뭐 추대를 계속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의지가 90%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보시기에는 출마 어느 정도 좀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세요? 54명의 의원들이 한덕수를 이제 추대한다고 자꾸 뭐 사실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서명을 했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네. 최근에 그 국힘의 의원을 한 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추대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그 54명 중에 몇 명이나 당을 나가서 그분하고 같이 합니까? 네. 그분 그 의원님 말 한 사람도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지는 않겠죠? 한 사람도 안 나가는데 지금은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 뭔가 이렇게 그 보좌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네. 자연인 한덕수로 갔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이분 주위에 아무런 정책 경험이 있거나 조직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며칠을 견디겠어요? 저는 며칠 못 견딘다고 봐요. 네.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거예요, 거기서. 네. 예.